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전통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는 게 야당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소수 여당이긴 하지만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이제 입장이신 거고요. 야당인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런 상임위원회 구도 자체가 입법 기능과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재 새로운 국회에서 야당에게 보내준 민심을 야당이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요약은 해주셨는데 이런 입장 차이를 일단 넘어서 그러면 이 구도가 됐던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개 카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결국엔 민주당이 18개를 다 넘기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다가요. 결국에는 이제 11대 7 카드를 이제 수용한 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두 분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정치적 관점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을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판단의 배경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예, 이게 4년 전에도 그 47일 만에 그때 이제 원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좀 빨랐으니까 좀 다행이고 그때도 이제 법사위원장이 제2당이 가지고 가는 그 관행을 좀 깨는 바람에 그때 미래통합당이 47일간 그러면 뭐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뭐 국회법대로 하는 거고 다수결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 법이나 이런 다수결이 정치 위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마지막에 조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표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서로 그 자제를 하면서 네. 이제 만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상호간용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뭐 법사위나 운영이나 과방위를 다 가져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건 책임도 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뭐 막을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치욕을 뭐 잊지 말자 그러는데 치욕을 잊지 않는 거는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죠. 예, 선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됐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거는 지금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보낸 건 또 국회가 비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토크라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뭐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복원, 뭐 법대로 이거 다 규정대로를 좀 넘어선 그런 정치가 좀 복원되는 길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뭐 이게 좀 참담하다, 치욕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원구성에 합의하고 들어온 거는 뭐 다행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행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이제 교차하고 있고 그래도 이런 것 위에서 정치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은 민심을 청취하는 타협 뭐 이런 쪽을 강조하신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자, 그러면 김봉신 부대표님, 이 부분 또 의견 주시죠. 예. 이게 그 뉴스원이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그 야당 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40%가량입니다. 예. 부정이 한 50%가량인데 그게 좀 부정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봐야죠. 5.1을 넘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 이게 상당히 그 위험한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회피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테이킹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첫 번째는 그 같은 조사에서 나타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보다는 이게 높아요. 예, 예. 높은 비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도 본전 이상이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국회 내 운신의 폭을 제대로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뭐 최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효능감이 상당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여론이 50%가 아니고 한 60% 선에서 예.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답답한 국회가 아니고 뭐 21대 뭐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회복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여론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뭐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관례라든지 전통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게 따를 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 정서에 그 관례를 따르고 그 전통을 따랐더니 너무 좋더라, 잘 되더라.
시원스럽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약간 좀 불편한 관례, 예. 답답한 전통 이렇게 된다면 많은 국민분들이 거기에서는 입장을 좀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한 발 떨어져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 원 구성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국회 공전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힘으로 압박한다라고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잘못된 어떤 과실이 있다면 쌍방과실일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108석이라는 그 수준에서 맞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